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112강 해구상욕 집열원량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네, 오늘 배울 글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해구상욕할 때 해자는 뼈라고 하는 뜻의 해자인데 여기서는 몸으로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구자는 때 구자입니다. 어딘가 이렇게 뭐가 묻거나 이렇게 더러운 것이 때가 타다 할 때 있을 때 그때 때를 말합니다. 네. 상자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의 상자이고 욕자는 목욕하다라는 네. 뜻입니다. 의미가 딱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몸에 때가 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렇게 해석되는 글귀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집열원량이니까 집자는 잡는다는 뜻입니다. 열자는 뜨거울 열자예요. 원자는 여기도 바랄 원자니까 앞에 구절에 생각할 상자,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량자는 서늘하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뜨거운 것을 만나면 어때요? 원량.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죠. 시원해지고 싶죠. 바로 그렇게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과 뒤를 쫙 연결하면 더러워지면 씻고 싶고 몸이 뜨거워지면 차가워지길 원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뼈 해자인데 몸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하셨죠? 네. 원래 의미는 뼈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이 종아리 뼈랍니다. 설문 호전을 보시면 네. 뼈를 뜻하니까 왼편에 붓수로 네. 뼈 골자가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겠어요? 발음 성분이겠죠? 요 글자는 원래 돼지 해자인데 간지에서 마지막 글자로 쓰이는 해자이죠. 네네. 그 요 글자로 이제 뼈를 뜻하게 되었는데 해골할 때도 이 글자를 쓸 겁니다. 해골할 때 이 글자 네.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가운데 있는 모든 뼈를 다 이제는 총칭하게 되었어요. 해자로. 거기로부터 사람은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죠. 뼈야말로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된 조직이죠. 그래서 요 글자로 이 문장에서는 전체 몸, 사람의 몸, 신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때 구자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형성자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때 구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왼편에 있는 요 네. 흑토입니다. 네. 여기서의 때라고 하는 뜻은 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서 때가 될 수 있지만 네. 주로는 이제 흙이 묻는 게 이제 가장 더럽혀지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글자 같아요. 네. 옆에 있는 부분은 이거는 후자죠. 네. 제거할 때 후자인데 네. 발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 그래서 발음 성분으로 그렇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설문에서는 이게 탁이야. 더러워질, 콘탁하다 할 때 탁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예, 더러움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군요. 네, 깨끗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상자입니다. 생각할 상자도 되고, 네. 아까 해석하실 때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글자는 그냥 쉽게 보면 형성자입니다. 설문 소전부터 보시면 요 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마음이고 네. 위에 있는 거는 서로 상자가 붙어서 이렇게 예. 생각하다 하는 뜻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음 심자를 사용해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요것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비자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에 그 코끼리 상자를 이제 배울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자가 뭔가를 생각하다, 이미지를 상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요 글자 뒤에다가 요렇게 붙인 그런 용어가 아주 고대부터 네. 사용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근데 이거를 코끼리상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한비자에서 풀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사람들이 살아있는 코끼리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국시대 말이 되면 중국의 기후가 변하면서 코끼리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자가 남겨져 있긴 한데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를 몰라서 이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죽어버린 코끼리의 뼈를 가지고 살아있을 땐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뜻에서 네. 그때 이 상자를 썼다는 겁니다. 당시 네. 사람들은 이제 남은 뼈만 볼 수 있었군요. 만약에 한글자의 기록이 맞다면 이제 그렇다는 건데 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고 여기에서의 상자에는 그렇다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다라고 하는 뜻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글자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바라다, 그
그죠? 또 그리워하다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지 않나요? 예, 지금은 중국어에서도 쓰지만 원래 워샹니 그러면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워합니다.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글자 가보실까요? 그 다음 글자는 네. 이제 욕자입니다. 네. 욕하면은 설문소전부터 보시면 네. 금방 어렵지 않게 이 성분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예. 모욕을 하려면 어때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왼쪽 부분에 있는 건 이 물이죠. 예. 예? 물이고 이 물이 요렇게 네. 상수변으로 보통 예서나 했었을 때는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곡자죠. 예, 곡, 욕. 그래서 이제 예, 발음 예, 성분으로 발음 들어간 성분. 거를 네.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거는 갑골문의 그 자연입니다. 갑골문은 이제 모양이 많이 다른데요? 네, 갑골문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뭐죠? 이거는 그릇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릇 명자의 네. 원래 모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 위에 반짝 올라가 있는 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릇 위에 올려져 있는 자형은 네. 여기 안에 있는 건 사람이죠. 예, 그죠? 사람처럼 사람이죠. 보입니다. 옆에 이렇게 점이 방울방울 떨어져 네. 있습니다. 때인가요? 때를 씻어내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물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요 글자 자체가 전체 상형으로 큰 그런 이제 물이 담긴 통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씻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거의 네. 그림처럼 네, 그렇죠. 상형의 문자 같으네요. 네, 이게 이제 씻는다는 뜻이었을 거다.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욕을 할 때 큰 통에다가 맞아요. 뜨거운 예. 물을 담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때를 씻어내죠.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린 글자에서 그러네요. 시작했다는 네,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네. 소전으로 가면서 이제 형성자로 바뀌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예서나 해서처럼 네.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네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글자로 가시죠.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집자입니다. 네, 잡는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잡는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손이 나와야 됩니다. 네. 소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소전에 보시면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고개 손입니다. 손이 보이네요. 예. 근데 그건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됐고 잡는다는 뜻의 극자입니다. 예. 요 모양이 변하면 지금 여러분이 마치 환자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에는 손의 모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는 손이 들어가 있다가 모양이 점차 간략하게 되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요 옆에 있는 부분은 예. 지금은 요렇게 변한 네. 글자가 되었어요. 요 글자는 원래 소전의 모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클대자는 사람을 크게 그린 모양이잖아요. 완전 상형이잖아요. 그 아래에 뭔가 형기구를 넣어서 사람을 찌르는 모양이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글자가 엽이라고 하는 발음이 내는 글자로 네. 벌을 주다 이런 뜻의 글자로 새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글자가 만나서 이렇게 잡을 집자가 네.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설문의 해석입니다. 근데 갑골문이나 금문을 가보시면 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자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갑골문부터 보실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꿇어앉아 있는 모습이고 손이 잡혀 있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이렇게 손 두 개가 다 완전히 어떤 틀 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 수갑을 찬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여기다가 잡아놓고 있는 형구의 모양이에요. 요게 금문으로 오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집자의 왼쪽에 있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분리가 돼 버렸군요. 그러니까 손이 잡혀져 있는 형구의 모양의 전체 상형이어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중간에 떨어지면서 이 자형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죄인을 잡다라는 네.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네. 이제 형벌 같은 것을 시행하다 뭐 이런 네, 의미가 원래는 이제 그런 뜻이었다가 거군요. 나중에는 잡다,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됐죠. 아, 집자는. 그러면 이게 네. 집착하다 할 때 이제 이 맞습니다. 글자 쓰겠네요. 예, 집착하다 혹은 고집하다. 그럴 때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열자입니다. 네. 예. 열자는 앞에 배웠던 글자하고 조금 비슷한 자형들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열자는 뜨겁다는 뜻인데 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뜨거운 게 뭐죠? 불이죠, 불. 예. 그러므로 요 아래에 있는 부분 불입니다. 네. 네. 나머지 부분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앞에 잡을 집자에 유사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 건 예, 요 오른쪽에 안에서도 있는. 이렇게 네. 생긴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게 잡을 극자 맞습니다. 요 부분 마찬가지로 해서로 이렇게 변했죠. 네. 손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요 위에 있는 윗부분. 예. 여기가
마치 잡을 집자의 왼쪽에 있는 부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앞에 잡을 집자와 달리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전에 풀이 땅으로부터 위로 나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요거는 손이 네. 또 이렇게 있죠. 네. 초목을 잡고 뭔가를 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글자는 심다는 예. 뜻의 예자입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풀초를 붙이면 예능할 때 맞습니다. 예자인데 이 비슷하네요. 이 글자는 네. 이렇게 쓰고 쓰면 밑에 또 네. 예, 구름 문자를 넣으면 예자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쓰면 네, 세자가 이거는 되죠. 세자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요 발음 자체는 심을 예자로 발음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자가 발음으로 들어가서 예열 이렇게 이제 형성자로 네, 만들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밑에 불화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설문에서 이건 따뜻할 온자, 따뜻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네. 원자입니다. 네, 여기 머리 혈자. 머리 부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네. 근원할 때 원자이니까 맞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뜻과 근원이라는 발음, 원이라는 발음이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그럼 원하다는 뜻은 없잖아요. 네. 설문에서도 이거는 머리가 크다, 대두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원래 머리가 크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쓰인 거군요. 가차된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없어지고 이 원자에 지금은 원하다, 바라다는 뜻으로만 쓰인다라고 단옥제가 주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요 글자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요렇게 생긴 글자도 지금은 이제 간체자로 이 원자를 쓰는데 본자로 설문에 실려 있어요. 이것도 네.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요. 이 글자는 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 원자는 삼가하다 이런 뜻으로 네. 삼가하고 경계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심리 공경하다. 활동으로 네. 해석을 해놨군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들이 발음 부분과 의미 부분에 다 관련성 있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대로 딱 두고 이게 원하다, 바라다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원자를 보셨고요. 네. 네, 마지막 글자입니다. 서늘할 량자인데 해설을 두 개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쓰고 계시는 양자는 이수변. 네. 이수변은 원래 얼음빙자로부터 이렇게 생긴 글자로부터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 편방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글자를 원래 서늘하다는 뜻으로 쓰는데 이 글자 자체가 설문에 나타나질 않아요. 설문에 쓰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물수가 들어가 있는 글자이고 네. 곡의 변화를 거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요 글자를 서늘하다는 뜻으로는 잘 안 쓰죠. 물론 이제 간혹 쓸 수 있는데 다른 글자는 아니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설문에는 이게 서늘하다는 뜻보다는 얇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얼음이 얇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여기 얇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후대의 주석가들이 점차 이 얇음에서 서늘함, 차가움, 거기서 처량함 이런 뜻까지도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량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이 쓰네요. 글자를 쓰죠. 네. 혹은 황량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의미도 자형도 그 뜻을 나타내는 것에 출발하지 않았지만 점차 확대되면서 의미도 확대되고 자형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8글자를 다 봤는데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몸에 구, 때가 끼면 상욕, 이제 씻어야 되겠다, 목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집열, 원량, 뜨거운 것이 가까이 몸에 있으면 더운 느낌이 들면 원량, 서늘해질 것을 조금 이제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몸에 때가 끼면은 목욕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더워지면 차가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 다 끝나면 사실 몸이 덥기도 하고 또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제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대부분은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상당히 본인도 민망하고
다른 사람도 민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용하는 측에서 샤워 시설을 마련해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훨씬 직장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게 어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걸 거스려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뭘 하게 한다거나 네. 억지로 하게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참 좋은 해석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3강으로요. 네. 려라, 독특, 해약, 초양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